대표님, 주거래은행은 대표님을 주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건물 살 때 저희가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 대출을 받잖아요. 잔금날 대출 실행하는 순간 한 달에 몇백에서 몇천만 원이 이자로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단순한 이유랑 사고 때문에 매수인분들이 한 달에 몇백에서 몇천까지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의 윤상홍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매수인분들하고 미팅을 많이 하는데 그 못지않게 은행 지점장님이나 센터장님하고도 미팅 그리고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사실 때 전액 현금 들고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최소 50%, 많게는 80%, 90%까지 대출을 끼고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혀 큰 걱정 안 하시다가 계약하시고 나서 은행 가서 저 혹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은근히 또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제 계약 전에도 체크해드리고 계약하고 잔금 전에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계약 전에는 주거래 은행이 있으시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하시던 대표님들께서 정말 잔금 한 일주일 앞뒀는데 급하게 저녁에 연락 오셔서 윤이사, 지금 내가 원래 해주기로 했던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네, 또는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려버리네, 또는 공동담보를 넣으라고 하네, 사전엔 이런 얘기 없었는데 말이야 라고 이렇게 갑자기 긴박하게 연락이 오시는 대표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을 알아볼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대출을 알아보시는 대표님들, 집이나 근무하시는 회사 근처 주거래은행 통해서 알아보시는 대표님들이 은근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저 대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면은 은행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요? 이게 어느 정도 나오죠? 라고 되물어보죠. 이렇게 준비 없이 찾아가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은행은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상담 전에 대표님께서 필요하신 금액 그리고 예상하는 금리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릴 때는 매입하려고 하시는 건물에 최소 30%에서 4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매입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내가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서 은행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래은행 가지 마세요. 주거래은행이 아니라 금리가 싼 은행을 찾으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 네이버에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중소기업 대출 금리로 들어가셔서 은행은 전체로 놓고 2025년 8월 기준 신규 취급이죠.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적담보대출, 그리고 대출 금리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 등급별 예상되는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의 등급이 1에서 3등급 또는 4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농협이 3.59%고요. 신한은행이 3.74, 우리은행이 3.54, 하나은행은 3.62 이런 식으로 자료로 보여지는 금리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이걸 토대로 상담하시면 아무래도 금리를 비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행들 리스트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은행을 방문을 직접 하셔야겠죠. 이때 만약에 계약 이후라서 매매 계약서가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한 금리와 한도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 계약 이전이라면 저희 같은 부동산에서 받은 물건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은행에 보여주면서 대출을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그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자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또는 개인으로 계약을 해서 신설법인 설립해서 임대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만 알려줘도 은행에서 조금 러프하게 대략적인 금리와 한도를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대 한 은행에서만 받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은행 3곳에서 4곳 정도는 돌아다니시면서 최종적으로 한도와 금리 그리고 조건들을 받아서 꼭 비딩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이 이제 대출을 50억을 받으면 0.1%만 해도 1년에 500만 원이고요. 한 달에 40만 원 돈 이상 차이 납니다. 퍼센테이지가 달라질수록 그 금액이 몇백에서 최소 몇천, 몇억까지도 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믿으니까 또는 주거래 은행이니까 기존에 거래하던 곳과 한다. 이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물론 다른 은행에는 미안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모든 은행에서 금리를 다 받아보고 대표님하고 친한 은행 지점장님이나 센터장님께 내가 이걸 다른 데서 받아왔는데 혹시 요거 맞춰줄 수 있냐, 요렇게까지 해서라도 금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표님께서 실수하시는 게 주거래 은행이라는 게 느낌이 달라요. 대표님께서 법인 또는 사업자를 운영하시고 은행에 예치금이 뭐 한 2, 30억 쌓여 있고 직원들이 거기서 급여를 다 타간다 라고 하시면은 그 은행은 대표님을 잡기 위해서라도 정말 좋은 조건을 제안을 해주겠지만, 대표님께서 월급 통장이다 라는 이유로 주거래 은행으로 삼는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은 거기를 주거래 은행으로 생각할지언정 주거래 은행은 대표님을 주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그리고 한도 조건을 다 받으셨다면 그 중에 대표님께서 가장 필요하신 조건을 제안한 은행에 최종적으로 딜을 하고 마지막 잔금까지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물론 실무적인 팁을 드리자면 대표님 건물 매입해준 부동산, 근데 만약에 그 부동산이 빌딩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이다 하면은 그 부동산 중개인한테 은행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도 영업을 해야 하고 그 이자로 수익을 내는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정말 일 잘하는 중개법인 팀장들한테 꾸준히 연락을 합니다. 주변에 대환하는 고객이나 아니면 신규로 건물 매입하시는 대표님 계시면은 소개를 좀 해달라고요. 만약에 제가 소개를 해서 잘 됐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 은행이 되게 능력 있는 은행 같고 그 은행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일을 잘하는 중개인이다 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정말 좋은 조건의 금리와 한도를 제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제 고객분께 정말 좋은 조건을 제안해 드리기 위해 좋지 않은 금리와 한도는 제 선에서 1차적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발품 덜 파시고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하시고 엊그제 잔금하신 대표님께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2% 중반대에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의 신용도나 법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는 조금 차이 날 수 있겠지만 뭔가 절차를 거쳐서 대출을 실행하시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최소 월에 몇백에서 몇천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거를 은행에서는 절대 대표님들께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